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GPT 열풍이 참 거세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질문을 하면 자세하게 답해주고 또 계산이나 번역, 코딩처럼 복잡한 작업도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데요. 상암동 IT 탐구소에서는 매달 이렇게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IT 이슈 하나를 선정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화의 주제는 정말 신기하고 또 어쩌면 경악스럽기까지 한 챗GPT입니다. 그럼 같이 탐구하러 가보시죠. 2022년 11월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재단에서 공개한 대화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이죠. 오픈 AI는 쉽게 말해서 세계 최대의 AI 연구소인데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또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인 샘 알트먼을 비롯한 글로벌 IT 업계 리더들이 투자해서 2015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샘 알트먼이 오픈 AI의 CEO를 맡고 있고요. 사실 챗GPT 이전에도 AI로 여러 번 이름을 날린 곳입니다. 2017년에는 자체 개발한 AI를 게임 도타2에 적용하면서 프로게이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여기서 성과를 한번 내고 또 2021년에는 그림을 창작하는 그림 AI 달2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달2가 창작한 그림을 보고 단순히 챗봇 정도로 AI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생각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픈 AI가 새롭게 선보인 챗GPT도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챗봇 형태의 AI거든요. 그림까지 그렸던 AI가 다시 챗봇 형태로 어쩌면 다운그레이드 된 건데 왜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일단은 보통 챗봇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별해요. 엄청 정교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거의 흡사한 수준의 대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이렇게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인간과 비슷한 말투를 구사하는 AI 챗봇은 많았어요. 단순히 인간의 언어를 잘 따라하는 챗봇이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뜨진 않았겠죠? 챗GPT는 단순히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콘텐츠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습니다. 2021년 6월까지의 정보를 학습해서 제공하는데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양한 언어 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과거 챗봇들에 비해서 훨씬 선진화된 창의성이 높은 그런 문장들을 잘 만들어내요. 형태만 챗봇이지 창작자라는 점에서 다운그레이드가 아닌 업그레이드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AI 챗봇을 개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사용자가 AI에게 직접 이것저것을 가르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챗봇을 만든 기업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했어요. 하지만 챗GPT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계속 자기 검증을 통해 배워나가는 방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혹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기억하세요?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기보를 머신러닝 했죠.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뉴스나 소설 같은 사람의 창작물을 학습해요. 사람의 언어와 지식을 계속해서 체화하기 때문에 마치 바로 옆에서 친구와 채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연어 처리라고 부르고요. 이걸 잘하는 AI가 그만큼 고도화된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GPT에 적용된 인공지능 언어, 그러니까 GPT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자연어 처리를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에서 검색창에 돈가스를 치면 돈가스 맛집, 돈가스 소스 만들기, 돈가스 칼로리 같이 관련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단어 완성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분석을 통해서 AI가 이 질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단어들을 따로 추려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애매한 질문을 해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해요. 사소한 스펠링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장미를 로즈가 아니라 로즈로 L로 적는다든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앞뒤 문장 맥락을 잘 파악해서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현재 챗GPT에 적용된 인공지능 언어는 GPT 3.5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픈 AI가 2018년에 GPT-1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2020년에 GPT-3까지 발전을 시켰고요. 올해 GPT-4를 내놓기에 앞서서 GPT-3와 GPT-4의 이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GPT-3가 특히나 더 똑똑해 보이는 이유는 매개 변수의 규모 차이 때문입니다. AI 모델의 성능은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의 활용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쉬워요. 동물로 치면 뇌세포 속에 있는 시냅스라고 할 수 있어요. 뇌세포가 많을수록 그리고 시냅스가 많을수록 지능이 높은 동물이잖아요. 이 매개 변수가 GPT-1은 1억 1,700만 개 수준이었고 3는 1,750억 개 수준으로 확 올랐어요. 올해 오픈 AI가 공개하는 GPT-4에는 1조 개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이 돼요. 챗GPT는 앞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잘 다룰 줄만 안다면 앞서 말씀드린 자연어 처리나 번역, 텍스트 요약처럼 귀찮은 일들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죠. 인공지능 작곡이나 디자인 같은 응용 측면도 이미 검증된 분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현재 트라이얼 버전이랑 유료 버전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시 5일 만에 유료 이용자만 100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사용자 100만 명을 확보하는데 인스타그램은 2년이 필요했고 넷플릭스는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치면 엄청난 속도죠.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벌써 1억 명을 넘겼다는 추산도 나와요. 적어도 사람이 AI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아주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이란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을 기술 측면에서 사람으로 가져오면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어요. 위대한 기술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미 일부 직업들이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알트먼 오픈 AI CEO는 챗GPT 공개 이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AI는 개개인에게 가장 많은 경제적 자율권을 제공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준다. 챗GPT로 가장 설 자리가 없어지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기자들이 일단 1순위로 쫓겨날 것 같습니다. 기자뿐이겠어요?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블로거나 판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판사, 검사 등의 직업이 어쩌면 1순위로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일단 고도화된 챗봇인 만큼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단순 고객 서비스와 관련한 직업들이 챗GPT로 대체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챗GPT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생겼고요. 또 영국의 한 법률 기업은 챗GPT에게 판례 데이터를 축적해서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챗GPT를 접목한 무료 상담 서비스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챗GPT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까지 설명한 영상도 있더라고요. 챗GPT에게 글을 쓰게 시켜서 그걸 로직으로 자동화를 하고 또 광고 수익까지 내는 방법이었는데요. 정말 신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도 살짝 물어봤거든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 이걸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고객 서비스와 지원, 요약 및 보고서 생성, 지능형 챗봇, 번역, 감성 분석, 글쓰기 지원 이런 것들을 제시했어요. 참 아찔하죠. 여기 해당하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챗GPT가 머지않아서 인간의 작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진 이걸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도 분명히 있어요. 챗GPT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프로그래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전문가 같은 IT 스페셜리스트한테는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 개발 단계에서 보면 챗GPT의 한계점도 참 명확해요. 일단은 최신 정보를 처리하는데 좀 미흡하거든요. 챗GPT 같은 인공신경망의 맹점은 최신 정보를 빠르게 다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시간 학습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불과 몇 초 전에 업로드된 기사나 영상 자료를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챗GPT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챗GPT도 현재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을 했어요. 2022년의 정보는 아직 학습을 안 해서 볼 수가 없어요. 챗GPT의 등장으로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인 구글이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이 참 치열합니다. 또 데이터의 편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중립적인가요? 인터넷상의 데이터는 모두 정확하고 맞는 말만 하나요? 아니죠. 자연어 처리상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서 얘가 세상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모든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챗GPT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문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항상 정확한 답변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챗GPT는 완벽한 챗봇이 아니라서 입력된 질문과 답변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더해서 사람의 편향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챗GPT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처리와 다양한 언어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서 머지않아 일부 직업 분야를 대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정도의 판단은 아직은 기우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챗GPT가 앞으로 더 고도화돼서 내 일자리를 위협할 거냐,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답을 못 드리겠어요. AI가 아직까지는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을지도 저도 참 걱정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드디어 온 것 같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챗GPT로 작성한 겁니다.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IT 주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거 정말 챗GPT로 썼어요? 챗GPT로 썼어요. 어느 부분이요? 정보? 맞춰봐요.